그 눈은 아이들의 웃음소리 속에서조차 깊은 원한을 숨기고 있었다. 그 집은 매년 할로윈의 명소가 되었지만 그 뒤에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배신과 침묵의 고통, 그리고 천천히 다가오는 복수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그저 이 동네에 새로 이사온 젊은이일 뿐이었지만 그 노인을 도와주기로 한 선택이 내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다. 내 이름은 박지훈이다. 30살, 그래픽 디자이너로 서울 시내의 번잡함을 피해 이 조용한 교회 동네로 이사온 지 6개월째였다. 팬데믹 이후 원격 근무가 가능해지면서 나는 도시의 소음과 스트레스를 벗어나고 싶었다. 나뭇잎이 우거진 거리, 작은 카페, 주말 시장이 있는 이곳은 이상적인 피난처였다. 나는 작은 2층 집을 샀다. 집값은 서울 시내 임대료보다 쌌고 수리가 필요했지만 내 것이었다. 그런데 이 동네에서 모두가 아는 집이 하나 있었다. 길모퉁이의 그 집, 연한 노란색 벽에 흰 테두리가 처진 평범한 2층 주택. 하지만 4월에도 창가에 할로윈 장식이 놓여 있었다. 작은 호박 랜턴, 검은 고양이 조각상. 이상하다 싶어 이웃인 이수진 아줌마에게 물었다. 그녀는 50대 중반, 거리에 20년째 사는 친절한 사람이었다. 저건 김영호 할아버지 집이야? 할로윈을 정말 좋아하시나 봐.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 그게 다가 아니야. 10월만 되면 그 집이 전설이 돼 아이들이 온 동네에서, 심지어 이웃 동네에서까지 몰려오지. 왜냐면 할아버지가 풀사이즈 사탕을 나눠주시거든. 작은 거 말고 스니커즈, 밀키웨이 같은 큰 거, 그리고 장식은? 지훈 씨, 본 적 없지? 애니마트로닉스, 안개 기계, 전문 유령의 집 같아. 혼자서 다 하시는데? 그게 돈이 얼마나 들까? 매년 수백만 원은 될 텐데. 내가 여기 산지 내내 그러셨어. 우리 아이들은 이제 다 컸지만 아직도 할아버지 집 할로윈 얘기해. 그게 그 애들 할로윈의 하이라이트였어. 나는 그 노란 집을 내려다봤다. 할아버지 사연이 뭐예요? 그녀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호랍이셨어. 부인인 수미 할머니가 5년 전에 돌아가셨어. 그전엔 둘이 같이 하셨대. 지금은 혼자야. 착한 분이셔. 댁에 혼자 계시지만 친절하시지. 인사 한번 드려봐. 나는 그럴 생각이었지만 4월이 5월로, 5월이 6월로 흘러가면서 일과 집 정착에 바빴다. 가끔 할아버지를 봤다. 마른 체형의 백발의 노인, 정원에서 일하거나 우편함을 확인할 때 우리는 손을 흔들었지만 말은 나누지 않았다. 그러다 9월이 되자 모든 게 변했다. 화요일 오후, 집에서 일하던 중 트럭 소리가 들렸다. 창밖을 보니 배달 차량이 할아버지 집 앞에 서 있었다. 남자 둘이 커다란 상자를 내리고 있었다. 1시간 동안 그들은 집과 차고로 상자를 나르고 또 날랐다. 적어도 30개는 됐다. 다음 날 할아버지가 장식을 시작했다. 나는 창가에서 몰래 지켜봤다. 실물 크기 해골, 포치 위를 기어다니는 기계 거미, 지붕에 매달린 주황과 보라색 불빛. 일주일 동안 집은 변신했다. 매일 새로운 장식이 나타났다. 앞마당 묘비, 안개 기계에서 뿜어나오는 연기, 창가 유령 애니마트로닉스, 처마에 매달린 박쥐줄. 9월 말쯤 그 집은 테마파크처럼 됐고 73세 노인이 혼자 다 했다. 사다리를 오르고 불빛을 매달고 복잡한 디스플레이를 설치하는 모습에 감탄과 걱정이 섞였다. 넘어지면 어쩌지? 다치면. 9월 마지막 토요일, 나는 그 집으로 걸어갔다. 할아버지는 앞마당에서 기계 마녀를 조정 중이었다. 지나가면 웃음소리가 나는 거. 할아버지, 그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4월에 이사온 박지훈이라고 해요. 장식하는 거 봤어요. 정말 대단해요. 도와드릴까요? 그는 눈을 깜빡였다. 도움. 네, 혼자 하시기엔 일이 크잖아요. 손이 필요하시면 저 원격 근무하니 시간 유연해요. 그는 나를 한참 쳐다봤다. 놀람과 불확실함이 스쳤다.
할로윈 장식을 도와주고 싶다고? 네, 필요 없으시면 괜찮아요. 아이도 없는데 왜? 맞아요. 하지만 할로윈 좋아해요. 솔직히 이 동네 새로 와서 사람도 별로 모르고 뭐 할 일 있으면 좋겠어요. 혼자 하고 싶으시면 이해해요. 그는 한참 침묵했다. 그러더니 작지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사실 도움 필요해. 혼자 하다 보니 점점 힘들어. 무릎이 예전 같지 않아? 그럼 제가 할게요. 언제요? 내일 오후 어때? 지금부터요. 다음 날 일요일 오후 2시, 나는 할아버지 집으로 갔다. 그는 청바지와 플라넬 셔츠를 입고 문을 열었다. 들어와, 들어와. 할 일 많아. 집 안은 깔끔하고 오래된 느낌이었다. 꽃무늬 벽지, 낡은 가구, 사방의 사진. 대부분이 그의 아내로 보이는 여인 사진이었지만 검은 머리 큰 미소의 소년 사진도 많았다. 성장 과정별로. 할아버지는 내가 보는 걸 알아챘다. 우리 아들 민준이야. 행복해 보이네요. 그랬지.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자, 장식은 차고에 있어. 차고는 꽉 차 있었다. 상자와 통이 천장까지 쌓여 라벨이 꼼꼼히 붙어 있었다. 묘비, 해골, 불빛, 안개 기계. 와, 이게 다 뭐예요? 너무 많지? 하지만 매년 새 거 보면 민준이가 좋아할 텐데 하고 사이 또 민준, 과거형. 우리는 오후 내내 차고에서 장식을 꺼내 마당에 설치했다. 할아버지가 지시하고 내가 무거운 걸 들었다. 묘지 장면에 묘비 12개, 통로 근처 2m 넘는 사신, 포치에 와이어로 날아다니는 유령. 할아버지는 세세했다. 아이들이 이 길로 올라오니까 순서가 중요해. 묘비 먼저 보고 사신, 유령이 머리 위로 날아. 긴장감이 쌓이지. 많이 생각하셨네요. 33년 연습이야. 이 해가 질 때까지 일했다. 마무리하며 조심스레 물었다. 민준이가 할로윈을 정말 좋아했나 봐요. 할아버지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그 이상이었어. 3살 때부터 할로윈이 최고의 날이었지. 8월부터 의상 계획 세우고 에너지 넘쳤어. 할로윈 밤엔 집집마다 뛰어다니며 사탕 모았지. 지금 몇 살이에요? 공기가 무거워졌다. 미소가 사라졌다. 12살에 죽었어. 33년 전 여름 내 위가 내려앉았다. 죄송해요. 몰랐어요. 괜찮아. 모를 테지. 그는 설치된 장식을 봤다. 민준이는 1990년 7월에 캠프에서 익사했어. 수영 잘했는데 호수에 숨겨진 조류가 있었대. 발견했을 땐 늦었어. 정말 죄송해요. 오래됐지만 아픔은 안 가. 그냥 다르게 안고 살 뿐. 우리는 침묵했다. 내가 부드럽게 물었다. 그래서 이걸 하시는 거예요? 민준이를 위해? 민준이, 수미, 그리고 이 동네 아이들 위해. 민준이 죽고 나서 수미와 나는 길을 잃었어. 집이 텅 비었지? 1990년 10월 첫 할로윈, 아이들 문 두드리는 게 견딜 수 없었어. 잃은 걸 상기시키니까? 하지만 수미가 민준이가 싫어할 거야. 다른 아이들이 마법 같은 할로윈 가져야 해 했어. 그래서 했지? 장식하고 사탕 주고. 아이들 얼굴 밝아지는 거 보니 민준이가 보였어. 그 기쁨, 흥분. 도움이 됐어. 그래서 계속하신 거군요. 매년 더 크고 정교해졌어. 수미와 몇 주 계획 세웠지? 수미 죽고 멈출까 했지만 못했어. 이게 둘이 살아있는 방식이니까? 내 아이, 내 장식, 내 사탕이 그들을 위한 거야.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아름다워요, 할아버지. 영호라고 불러. 할아버지 소리 들으니 더 늙은 기분이야. 나는 웃었다. 네, 영호 할아버지. 다음 일요일에도요? 좋아. 다음 4주 동안 매 일요일 오후를 영호 할아버지 집에서 보냈다. 스트로브 불빛 설치, 무서운 음악 스피커, 움직임 감지 늑대 인간,
가짜 거미줄 수백 개 일하면서 민준이 얘기를 들었다. 민준이는 1978년 태어났어 크리스마스 불빛을 풀며 말했다. 할로윈용으로 재활용. 수미와 결혼 5년, 아이 갖기 2년 노력 끝에 기적이 일어났지? 어땠어요? 에너지 넘치고 호기심 많고 시끄러웠어 웃었다. 가만 못 있었지? 나무 오르고 자전거 타고 요새 짓고. 만화책 좋아했어 슈퍼히어로. 스파이더맨이 최애였지? 커서 만화가 될 거라고. 계속 그렸어요. 다락에 상자째 있어? 수미가 못 버렸어. 다른 날 안개기계 설치 중 사진 보여줬다. 오래된 사진, 10살쯤 소년이 집에서 만든 스파이더맨 의상 입고 사탕 자루 들고 웃는. 마지막 할로윈이야. 1989년. 11살 수미가 몇 주 만들어줬어. 할로윈 후 한 달 내내 입었지? 학교, 잠잘 때 세탁하려고 억지로 벗겼어. 행복해 보이네요. 그랬지? 그 모습으로 기억하려 해. 장례식이나 캠프 전화가 아니라. 하지만 그 얘기 속에 무언가 더 있었다. 민준이 죽음에 대한 분노. 캠프 지도자가 무책임했어. 조류 알았는데 방치했지? 민준이 혼자 빠졌을 때 도와주지 않았어. 배신이었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 사람은 이제 이 동네에 살아. 부유한 놈. 그 일로 아무 처벌 안 받았어. 법이 그렇다니까? 10월이 깊어지면서 나는 느꼈다. 할아버지는 단순히 집 장식만 하는 게 아니었다. 차고 구석에 풀사이즈 사탕 상자가 산더미였다. 수백 개 가이들 몇 명 와요? 작년 300명. 입소문 나서. 부모들이 일부러 데려와 미소 지었다. 수미가 시작했어. 민준이를 위해 제대로 하자. 큰 사탕으로 아이들 눈 빛나게. 그게 200만 원은 될 텐데. 8월 세일 때 사. 같이 있어. 머릿속 계산. 사탕 200만, 장식 100만, 전기 드라이 아이스. 최소 300만 원 매년 멈출 생각 안 하세요? 경제적으로 부담일 텐데 그는 진지하게 봤다. 지훈아, 나 73살이야. 퇴직했어. 연금 있어? 수미와 평생 아껴 살았어. 물려줄 아이 없어. 돈 은행에 쌓아 뭐 해? 이게 중요해. 민준이 기억 살리고 아이들 기쁘게. 하지만 그 배신자도 이 할로윈에 끌어들이고 있어. 그 순간 긴장감이 스쳤다. 무슨 뜻이에요? 침묵으로 버텨왔어. 하지만 매년 이 밤 그놈의 손자를 데려오게 해 아이들 속에 숨어 그놈 가족의 행복을 서서히 무너뜨릴 거야. 반성하게 만들 거야. 할로윈 전주 우리는 마무리했다. 모든 애니마트로닉스 테스트, 불빛, 소리. 통로에 랜턴 가방으로 길 만들고 포치에 사탕 테이블. 예전엔 내려가서 아이들 맞았어. 무릎 때문에 이제 포치에서. 그냥 그릇에 하나씩 표지 붙이세요. 그는 집 불태우라는 듯 봤다. 절대. 상호작용이 핵심이야. 의상 보고 트릭 오어 트릿 듣고 큰 사탕 받는 얼굴 봐야 해. 그게 이유야. 그리고 그 배신자의 가족이 올 때 그때가 복수의 순간. 10월 30일 오후 우리는 보도에 서서 집을 봤다. 화려했다. 묘지, 애니마트로닉스, 불빛, 잔디 안개, 소리 루프. 전문적이고 마법 같았지만 이제 어두운 면이 보였다. 민준이가 좋아할 텐데 할아버지가 속삭였다. 좋아할 거예요. 하지만 내 마음은 무거웠다. 도와줘서 고마워, 지훈아. 내 기억에 관심 가져줘서. 제가 영광이죠. 내일 할로윈에 올게요. 사탕 나누는데 도움 필요하시죠? 그래, 300명은 혼자 버거워. 할로윈은 춥고 맑았다. 5시, 트릭 오어 트릿 시작 1시간 전 도착. 할아버지는 포치에 사탕 세팅 중, 마법사 의상 입고 뾰족 모자에 가짜 수염. 멋지세요. 수미가 항상 입으라고 했어.
마법 더해준대. 5시 30분, 아이들 트리켈. 어린아이 가족 먼저. 6시쯤 홍수처럼. 공주, 슈퍼히어로, 괴물, 마녀. 랜턴 길 따라 눈 크게 뜨고. 늑대인간 울음, 유령 나라, 마녀 웃음. 포치에서 트릭 오어 트릿 하면 큰 사탕. 반응 프라이슬러스. 와, 큰 사탕. 엄마 봐. 최고집, 부모들 감사, 저 어렸을 때 왔어요. 아직도 얘기해요. 40대 엄마 하나 눈물 글썽. 아들 1995년에 왔어요. 장식 좋아했는데 몇 년 전 죽었어요. 손주 데려와 전통 이어요. 할아버지 목소리 두꺼워. 유감이야. 데려와서 다행이야. 7시쯤 줄이 보도까지. 100명 대기. 할아버지는 매 아이 인사, 의상 물음, 웃게, 기쁨으로 사탕. 나는 줄 관리, 애니마트로닉스 주의, 교통 지시. 하지만 할아버지 봤다. 33년 전 아들 잃고 5년 전 아내 잃은 사람. 쓰라리고, 움츠리고, 기쁨 포기할 이유 충분. 그런데 수백만 원과 주간 노동으로 다른 아이들 행복 주고 민준이 명예로 마법 할로윈 주려. 하지만 이제 알았다. 이 뒤에 복수가 있다. 8시쯤 1112살 소년 다가왔다. 스파이더맨 의상, 수제, 세세. 할아버지 멈칫. 뭔가 잘못. 민준이 기억. 트릭 오어 트릿, 손 떨며 사탕. 좋은 의상이야. 엄마가 만들어줬어요. 스파이더맨 최애예요. 나도 소년 달려가고 할아버지 주저앉음. 괜찮아요. 저 의상, 수미가 민준이 마지막 할로윈에 만든 거랑 똑같아. 눈 닦음. 괜찮아. 좋은 추억. 계속하자. 더 많은 아이 행복하게. 하지만 그날 밤 절정은 그 후였다. 그 배신자, 캠프 지도자였던 최만수 이제 동네 부유한 사업가가 손자를 데려왔다. 아이는 흥분, 하지만 할아버지는 차분히 사탕 주며 속삭였다. 내 할아버지한테 민준이 얘기 들었니? 그 호수에서 아이 무심코, 하지만 최만수는 창백. 그 순간 할아버지의 눈에 복수가 빛났다. 그는 수년간 침묵으로 그 가족을 관찰, 할로윈으로 유인, 서서히 죄책감을 심었다. 소문 퍼뜨리고 법적 증거 모아 그날 밤 지역 신문에 익명 제보. 다음 날 최만수는 스캔들로 무너졌다. 배신의 대가. 9시 30분 인파 줄고 10시 마지막 10시 15분 우리 둘 포치의 빈 사탕 상자. 300개 다 나감. 매년 너무 샀다 싶지만 다 나가. 기분 어때요? 피곤, 행복, 슬프고, 감사. 오늘 있어줘서 고마워. 우리는 침묵, 장식받다. 안개, 루프. 민준이가 이걸 알까요? 자랑스러워할 거야? 이게 민준이 살리는 방식. 기쁨으로. 알아요. 우리는 앉아. 사랑과 상실의 전통 속에. 내년에도 도와줄래? 네. 좋아. 나 늙어가. 언젠가 못할 텐데 내가 배워서 이어줄래? 민준이 할로윈 살리게 책임과 영광 느꼈다. 영광이에요. 약속해요. 그건 3년 전, 제 33살, 아직 이 동네, 디자이너. 매 910월 도와. 할아버지 76살, 느려졌지만 매년 장식. 작년 400명. 소문 퍼짐. 일부 가족 1시간 운전. 신문기사, 할로윈 집, 아들 기억 살리는 남자. 하지만 나에겐 친구, 슬픔이 마비되지 않게 상실을 아름답게 바꾸는 법 가르쳐줬다. 그런데 복수의 대가도 봤다. 그날 후 최만수 가족 무너지고 할아버지는 더 고독해졌다. 복수는 상처를 키웠다. 반성 대신 원한만 남겼다. 침묵의 고통, 배신의 트라우마, 선택의 가격. 올해 처음 나도 의상 입음. 뱀파이어로 포치에 서서 사탕 주다 8살 소녀 슈퍼히어로가 최고집.
할로윈 사랑하나 봐의 할아버지 미소. 그렇지. 하지만 아이들 행복이 더 이민준이가 원할 거야. 아들 쿨했나 봐. 최고였어. 그녀 가고 할아버지 나봤다. 최고는 뭐야? 33년 전 민준 죽었을 때 이야기 끝났다고 생각했어. 묘비 이름, 사진 프레임. 하지만 아니야. 이 길 오는 매 아이, 사탕, 전통의 살아. 이야기 안 끝났어. 형태 바뀌었을 뿐. 하지만 복수는 나를 갉아먹었어. 나는 눈 피했다. 이해해요. 계속할게요. 죽음으로 사랑 안 끝나. 표현 방식 바뀔 뿐. 하지만 복수는 독이야. 어깨짚음. 좋은 사람이야. 최고 칭찬. 이제 매 할로윈 만난 적 없는 민준 생각. 할로윈 사랑이 수천 아이 만진. 할아버지 슬픔을 공동체 봉사로 바꾼. 하지만 아이들은 모르지. 마법사 놓인 큰 사탕이 수십 년 사랑 유산, 그리고 복수의 어둠. 전통은 현재만 아냐. 과거 미래 연결, 기억 살림, 상실 의미화. 민준 1990년 죽었지만 매 할로윈 산다. 아버지 장식, 아이 기쁨, 관대함으로 너 보인다. 축하받는다. 소중하다. 이제 나 그 일부. 할아버지 못할 때 이어. 장식하고 사탕 주고 민준 얘기. 사랑이 그렇다. 견디고 변하고 어둠 속 빛난다. 하지만 복수의 가격 잊지 마.